미국의 물가 상승이 주춤하면서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미 연준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걸 자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6월의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 연준이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대신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25%로 미국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2.5%로 미국과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0.5%포인트 올리면 다음 달 금통위는 열리지 않아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5%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0.2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나친 한미 간 금리 격차로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가 정말 3.75에서 4% 간다면 한국은행도 등 떠밀려서라도 지금 빅스텝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경제 관련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5일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리쇼어링으로 인한 올해 일자리 창출이 35만 개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1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뒤 주로 일자리와 공급망 확충 행보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y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before the pandemic began.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any point in American history. 특히 치료 후 재발까지 겪은 후유증으로 기침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법 서명 관련 연설을 하며 반도체 등의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 효과로 올해 미국에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에 리쇼어링으로 일어난 미국 내 일자리는 6천 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18만 개, 지난해는 26만 개, 올해는 35만 개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수십 개의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22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신규 투자키로 한 SK그룹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리쇼어링 속도가 빨라진 데는 공급망을 마비시킨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등을 겪은 기업들이 이른바 탈중국 등을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내 투자와 생산에 혜택을 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후 리쇼어링 흐름이 분명해졌고 장기적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죠. 맞습니다. 이제 한번 오른 이제 이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고환율이 장기화,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은 1,300원이 어떤 이제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는데 오히려 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뭐 1,300원 아래로 내려온 날이 불과 며칠 안 될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계속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일부 피크아웃, 물가 정점 기대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진정될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달러만 오직 강세예요. 이 주요국 예를 든다면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 위화나 모두 약세입니다. 네.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모두 약세이다 보니까 뭐 원화 가치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 가치의 어떤 달러 가치 상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6개국, 주요 6개국과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108을 넘어섰는데요. 이 108을 넘어선 게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열려서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언급들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과연 9월을 시작으로 해서 남아있는 세 번의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말 25일부터 27일 사이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말에 준비하고 있는 경제 포럼인데요. 네.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긴 뭐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제공할지가 초관심사인데 이 제롬 파웰 의장의 발언 당연히 뭐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고 특히 그 제롬 파웰 의장이 긴축 강도를 조금만 더 속도 늦출 수 있다라는 이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 준다면 무난하겠지만 그러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긴축 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선 매파성 이제 연준이 의사들의 발언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페드 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대4 정도로 9월에 미국이 이제 2단계 금리 인상, B컷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아직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보다는 6대4 정도로 높지만 이 비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0.75%냐, 0.5%냐를 두고서 지금 이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에 뭐 지금은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네. 9월 말고 10월 한 달 쉬고 11월에 또 미국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번 더 빅스텝 그리고 연말 12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그래서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75%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들이 어떻게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반영이 될지 그리고 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준 위원들의 성향,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 이 고환율이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 소장님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힌트는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잡혀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미 연준은 내년까지 잡고 있어요. 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일고 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상반기 정도 가면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가 불가피하다.
물론 뭐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모두 다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사, 미국 중앙은행장의 발언 그리고 한 50여 개 국가가 모두 똑같이 따라서 미국보다 같은 속도 내지는 미국에 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시사한 점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0.25%포인트예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미국이 연말 가면 최고 연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한국은행은 이번 주 25일 금통위 예상돼 있죠. 여기에서 25베이스 포인트,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리고 10월에 있어요. 10월에도 베이비 스텝. 그러면 10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4연속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연말 가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75%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에서 1%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달러에 대한 메리트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서 아마 1,350원까지는 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겨울철 난방 이제 시즌이거든요. 여기 유럽에 이제 가스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예요. 네. 지금 국제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연가스와 경유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요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가면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물가 정점에는. 또 하나가 물론 뭐 이렇게 이제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서 1,350원으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우리 이제 외환 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은 외환 보유가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부근에서는 외환 당국이 직접적으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양호한 경제 흐름, 경제 지표들이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달러는 약세로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나 세계 각국 통화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유가 증권시장 상장 종목 4개 가운데 1개꼴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회복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 침체장 속에 일시적인 반등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로부터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럼 환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937개의 상승률을 지난 6일과 지난 19일 비교를 해봤더니 2주 동안 주가가 내려간 종목이 24%, 4개 가운데 1개예요. 네. 네.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8% 넘게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아직은 이제 이 베어마켓 랠리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두 번째가 자,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 전망치는 상반기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점점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 또 세 번째, 글로벌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최근에 해외 주식 거래에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난해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부진할 때 해외 증시가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쏠쏠이 재미를 봤지만 올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크잖아요. 2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기술주예요. 네. 지난해 고수익을 가져다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데 올해는 보니까 실제로 계좌 수도 많이 늘었어요.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주식 계좌 수가 491만 계좌인데요. 네. 2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매도 종목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다 IT주들이에요. 테슬라, 애플, 이제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인데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이 3배 이제 레버리지형 ETF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이들 하루 변동폭이 3배 성과를 내도록 설계된 네. 이 레버리지 상품에 국내 서학개미들이 투자가 집중돼 있다. 이건 고위험, 이제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격 변동성을 정말 알고 한 배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3배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지수가 전부 하락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단기 고수익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이제 리스크하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가 긴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넘었습니다. 네, 우리 주식 시장도 1%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1,330원을 넘었군요. 네, 오늘 오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9.6원 오른 1,335.5원에 개장됐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금요일 환율은 1,325.9원으로 마감해 올해 들어 2위를 기록했고 장중 1,328.8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환율은 1,336원에서 37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돼 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 이상 하락해 2,460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해 8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26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